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여러분 6번째 청소가 나옵니다. 다른 어떤 급수 장치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여러분 특히 배수에서는요. 배수, 제가 배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찌꺼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찌꺼기가 배관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관을 막으면 이걸 분명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관 중간중간에다 그 열 수 있는 관을 안 만들어 버리면 배관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다시 여러분 이 관을 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배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뚜껑을 열서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면 제가 이 뚜껑을 열고 자 여기가 뭐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쉽게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빨리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지금 청소구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너 청소구를 어디에 만들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볼까요? 1번 청소 설치 위치입니다. 1번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횡주관이나 횡지관이나 어때요? 같은 거죠. 다른 말로 수평관이에요. 자 여기에 어디에요? 기점에 설치하래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관은 기점이란 얘기는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출발하는 지점. 모든 배수관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절대 이렇게 선 상향 구배는 없어요. 이렇게 선 상향 구배는 배수관은 절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지나가면 시작이 되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요? 찌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청소구를 어디에 둬요? 여기에 두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청소구를 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제가 밑으로 내려가지. 여기에 막혔을 때. 이 얘기죠. 두 번째. 자 배수 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여러분 입상관이죠. 입상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나요? 수직관. 이 수직관이 막히면 여러분 보실래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이 수직관이 막히면 대부분 하부에서 막혀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위에서 뚜껑을 열어서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63빌딩이야. 그러면 63빌딩 여러분 몇 층짜리예요? 몇 메타냐면 200m가 넘죠. 그럼 수십 개가 200m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위에서 만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위에서는 못할 때 밑에다 이렇게 청소구를 별도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쏙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입상관, 수직관은 항상 보면 어디냐면 맨 최상단부나 상단부 또는 최하단부 근처에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 여러분 배수관이 45도 자 변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배수의 흐름이 적다는 얘기예요. 배수 흐름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만들어줘야 나중에 꺼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네 번째, 배수 횡지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 여러분 횡주관, 대지 배수관 접속 부위에 만들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이 있어. 자 집에서 이런 배수관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 이 횡주관이 있고 이제 땅속에 묻혀있는 횡주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 부분 있죠. 즉 그래서 너 연결 부분 이 부분에다 만들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수평가량 간격이 75mm 하는 배관 길이 15m마다 수평 간격이 100mm 이상 되는 지점은 배관 길이 30m마다.
여러분 지금 75mm 자 이하 100mm 이상이죠. 그러면 광경이 작고 광경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경이 작으면 그만큼 막힐 우려가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막힐 우려가 많으니까 너는 더 촘촘히하고 너는 좀 듬성듬성해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15m 이내마다 하나씩 설치하고 너는 30m 이내마다 해도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 7번에 모든 트랩은 꼭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청소구의 설치 위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제3절 통기 설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통기란 얘기는 공기가 통한다는 의미에서 통기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통기관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야, 너 통기관 왜 하냐? 그 사용의 목적이죠. 목적. 다른 거 없어요. 자,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봉수보호입니다. 봉수보호. 그래서 만약에 봉수가 없으면 악취나 해충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봉수를 보호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 외에도 뭐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악취 제거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목적은 봉수보호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통기관의 종류들이 나올 겁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각계 통기관. 이걸 다른 말로 개별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야, 위생기구 하나에다가 한 개에다가 통기관이 한 개씩 연결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위생기구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있고 배수관 있고 여러분 얘가 통기관이에요. 아셨죠? 통기관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통기관은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통기관이에요. 연결이 돼서 여기 이렇게, 아니 미안해요. 하나씩 가야 돼. 주로 하나씩 가죠.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뭐예요? 각각 각계 통기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한두 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각각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각계 통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요? 야, 그러면 너 각계 통기관에 광경은 얼만큼 할래? 광경을 물어봅니다. 자, 광경 첫 번째 개는 최소 32mm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 또 하나 표현이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각계 통기관 접속되는 배수관. 접속 배수관. 광경에 2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접속 배수관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거지. 여기. 이 관의 몇 배요?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루프 통기관. 자, 루프 통기관입니다. 자, 이 루프 통기관을 꼭 다른 말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루프라고 나올지 회로라고 할지 환상이라고 나올지 몰라요. 얘는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자, 2개에서 8개까지를 연결해 가요. 자, 그런데 전체 길이는 7.5m 이내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의 통기관입니다. 통기관 아셨죠?
그러면 이 관들이 이렇게 배수관들이 연결돼요.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보는 바와 같이 맨 위에 있는 통기관 바로 밑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설치돼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통기관이 설치돼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 이 자체가 여러분 루프 통기관이에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파란색이 바로 루프 통기관이다요. 자, 그러면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여기들이 전부 다 공기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프 통기관은 최상류 위생기구 바로 밑에 연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프 통기관은요. 그래서 자, 보통 2개에서 8개까지인데 봐요. 하나, 둘, 여기 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론 여기까지 감당한데 만약에 너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제한을 둬야 돼요. 7.5m 이내라고. 자, 그래서 2개까지 8개인데 문제는 얘도 광경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경은 기본적으로 40mm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까요? 광경을 보면 배수 수평지관과 배통기 수직관 중에서 작은 쪽 광경이 2분의 1. 이게 여러분 보실래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와 접속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와 접속돼 있는 거죠. 얘 이름이 뭐냐면 배수 수평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수 수평관 또는 수평지관 상관없어요. 관과 여기 통기 수직관이죠.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광경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각계통기관은 접속되어 있는 게 요 관이잖아요. 그래서 접속 배수관이라는 표현 나오고 루프 통기관 또는 회로 환상 통기관은 접속된 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접속되어 있죠. 그 명칭만 가서 따다가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아셨죠? 네. 자, 이 얘기. 다음에 도피통기관입니다. 자, 세 번째 도피통기관. 자, 도피통기관은 몇 개서부터 하냐면 최소 8개 이상부터 감당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길이가 이렇게 길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공기가 이쪽으로 전달되니까 얘들은 공기가 전달이 잘 되는데 나머지 볼래요? 여러분 이 2개들 즉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까지는 괜찮은데 얘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통기관은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요 2개가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이 통기관 이름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도피통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 이상부터 여기서부터 해준다는 얘기죠. 요거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광경 얘기가 나오는데 광경. 첫 번째 광경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는 말이 많아요. 어떤 데는 32mm 이상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데는 또 40mm라고도 나와요.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미리나 나면 40mm 이상으로 나와 있죠. 40mm 이상.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고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이 말 많으니까 얘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는 나옵니다. 접속되는 배수 수평지관 간격. 여러분 접속되는 배수 수평지관이 나오는 거죠. 이 광경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접속 배수 수평 지관 광경의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여기와 접속되어 있으니까 요 광경의 최소 2분의 1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 얘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아, 얘와 연결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 교재 페이지 337페이지 보면 습식 통기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륜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자체가 지금 위생기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습식 수비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실래요? 여기에다 연결해줘요. 여기에다. 그래서 얘는 또 요 부분에 연결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배 최상류에 있는 요 기구 자체가 요게 지금 트래블에 연결돼서 배수관에 연결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통기관이 여기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 배수관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로통기관에 연결되어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함께 하는 통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통기관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회로 또는 환상통기관 이런 개념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 자체가 배수와 통기를 같이 하는 거죠. 즉 겸용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 즉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여러분 습식 또는 수변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습식 수변통기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밀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써요. 굳이 쓴다면 우리 교재대로 관경의 그 관에 흐를 수 있는 부하량이 그 습식 통기관을 배수관으로 간주할 경우 2분의 1, 이 관경의 2분의 1로 한다는 얘기죠.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보면 신정통기관. 이 여러분 신정통기관인데 이 신정통기관의 신정이라는 얘기가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지붕 위에 여러분 우산 손잡이처럼 만들어진 거 있죠. 그게 바로 신정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기관은 보실래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럼 배수관이 어디까지 오려면 여기 꼭대기층까지 안 올라가요. 배수 수직관은 요 바로 밑에 층까지 올라와요. 자, 그러면 얘 꼭대기도 여러분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그래서 옥상에 가면 이렇게 우산 손잡이처럼 만들어진 이 통기관이 여러분 바로 뭐예요? 신정통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광경을 얘기하면 야, 너 광경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관보다 최소 같거나 커야 되는 거지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이 배수 수직 주관이거든요. 배수 수직 주관과 동일 광경 이상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6번째 결합통기관입니다. 결합통기관은 주로 고층 건물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 이게 결합통기관을 칩시다. 여기는 지금 배수 수직 주관 그 다음에 여기가 통기 수직 주관이 있다고 칩시다. 입상관에도 상관없는 거죠. 같은 얘기니까요. 자, 결합통기관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요. 빨간색처럼.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결합통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결합통기관은 어떻게 연결하냐? 얘는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데 맞죠? 문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얘는 항상 잘 보세요. 결합통기관은 통기 수직관에서 배수 수직관 쪽으로 자, 선 하향 다른 말로 앞내림 9배 기울기로 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 요 연결하는 그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 각도는 45도 이상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얘는 공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배수가 흘러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도도 45도로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337페이지 넘어서 388페이지 보면 이제 혈압등기관의 광경도 나옵니다. 자, 광경. 광경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50mm 이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5계층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야, 얘는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연결돼 있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작은 쪽 광경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배수 수직관과 배수 수직 주간과 자, 통기 수직 주간 중 주자 빼도 상관없어요. 관중 작은 쪽 광경 이상이면 되는 거죠. 왜?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작은 쪽으로 최소 같거나 크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될 내용이, 자, 우리 교재 보면 7번에 특수통기관이 나옵니다. 또 통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소벤트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섹스티아가 있어요. 그러면 소벤트 방식은 뭐냐면, 자, 배관 도중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배관에서 연결시켜.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쪽으로 공기가 주입되는 공기 주입 장치를 만들어주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만큼 진공 상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진공 상태가 해제가 된다고요. 이러니까 자, 봉수를 못 잡아당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소벤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섹스티아는요, 배관 내에 보면 얘가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가요. 돌면서. 자, 이렇게 돈다는 표현을 와류 또는 선회류라고 표현하죠. 요걸 만들어줘요.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 방식들은 뭐가 좋냐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요. 별도의 통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 자체에서 자, 통기를 같이 하는데 결국 별도의 설치하지 않고 한 개 배수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장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들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 확인하시고, 자, 세 번째, 여러분 통기배관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기배관 시 주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통기 방식들은 각각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 아래 절대 통기관이 자, 금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닥 아래로 간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통기배관은 위생기구보다 높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바닥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뭐가 흐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냐, 배수가 흐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려면 여러분 위생기구보다 높이 연결이 돼야지 낮게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고한다. 통기관은 무조건 단독이라는 얘기는 혼자서란 얘기예요. 대부분 간접 배수를 하는 것들은 보면 깨끗한 위생적인 거예요. 깨끗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써버리면 잘못하면 그게 오염이 돼서 깨끗한 쪽으로 물이라든지 어떤 음식물 뭐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쉽게 해서 겸용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물 정화조와 개구분은 단독으로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정화조 같이 쓰면 정말 더러워지겠죠. 그다음에 통기 수족관은 빗물 수족관과 겸용을 금지한다. 이거 절대 겸용하면 안 돼요. 겸용. 왜요?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통기란 얘기는 공기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여러분 빗물, 즉 우리가 흔히 해서 우수관으로 연결되면 여러분 비가 올 때는 그게 통기 역할을 못하고 빗물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겸용 금지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소피트나 잡배소피트는 각개 통기관을 설치한다. 각각 너 혼자 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자, 통기관과 실내 환경 덕트. 덕트 절대 얘도 겸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통기관 것들은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있어요. 배수니까 더러운 게 흘러가니까. 그럼 이 통기관은 기본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워요. 그게 많아요. 근데 실내 환경 덕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욕실이야. 욕실에 여러분 지금 팬 연결되어 있죠. 그게 실내 환경 덕트예요. 그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습기가 많은 날은, 그러니까 습한 날은 이게 여러분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밑으로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겸용 금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무조건 겸용하면 안 된다는 게 공통사항입니다. 아셨죠? 단독 혼자만 하래요. 자, 이중 트랩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7번에 이중 트랩 금지죠. 트랩이 이중이 되면 여러분 봉수는 잘 보호하겠지만 잘못하면 뭐가 냐면 배수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8번. 통기관은 기구에 오버플루면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은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이 얘기인데 보실까요? 자, 세면기예요. 자, 세면기가 여러분 지금 여기 물구멍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오버플로면이에요. 오버플로. 그럼 너는 자, 통기관은 어디서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올라가서 최소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연결하는 얘기예요. 즉, 너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얘기지 이것보다 낮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면 즉 너는 좋은 거지만 이렇게 연결하면 나쁜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잘못하면 물이 차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보다 높게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 150mm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중에 보면 150mm 이상 높게 연결하라고 나와요. 자, 이게 8번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